집어쳐. 내가 이걸 박살낼 거야. 와장창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항아리가 바닥으로 내리쳐집니다. 두꺼운 온기가 산산조각 나며 붉은 김치 국물이 폭발하듯 사방으로 튀어오릅니다. 마치 피처럼 말이죠. 그날 깨진 건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골이었고 120억 신하로 향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대체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남편은 시어머니가 30년간 아끼던 항아리를 그렇게 처참하게 부숴버린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건강의 에너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1월 중순,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매섭게 차가운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 한정순이 며느리 윤서희를 마당으로 불러냅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산처럼 쌓인 배추 500포기가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정순이 차갑게 말합니다. 김장 500포기 내일까지 다 해놔. 서희의 왼팔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2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신경이 손상되어 무거운 것을 오래 들거나 반복 작업을 하면 통증이 찾아오곤 했거든요. 어머님, 제 팔이 요즘 많이. 하지만 정수는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아프면 약 먹고 해. 우린 내일 제주도 간다. 사흘 뒤에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다 담가놔. 그날 저녁 정순과 시아버지 한만수 그리고 시동생 한지우는 여행 가방을 끌며 현관을 나섭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제주도 4박 5일 관광 일정표와 신용카드 영수증 500만 원이 놓여 있습니다. 카드 명의자는 한지우, 바로 서희의 남편이죠. 알고 보니 정순이 며느리 명의 비상금 통장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무단으로 인출한 겁니다.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장 다 해놔라. 우린 제주도 감귤 따러 간다. 반찬은 건드리지 마라. 대문이 닫히고 집안은 정막만이 감돕니다. 서희는 창문 너머로 택시에 올라타는 시댁 식구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캐리어를 끄는 정순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지우는 핸드폰으로 숙소 사진을 보며 신이 나 있고 만수는 낚싯대를 들고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서희는 천천히 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새벽 5시 마당에는 산처럼 쌓인 배추 500포기가 서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서희가 왼팔에 힘을 주려 하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희는 주머니에서 진통제를 꺼내 물 없이 씹어 삼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서희의 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튿날 새벽, 서희는 절인 배추를 담은 커다란 대야를 들어 올리려 합니다. 양손으로 대야 손잡이를 움켜쥐고 힘을 주는 순간 왼팔에서 찌릿한 통증이 번집니다. 서희가 신음을 삼키며 이를 악물지만 왼팔에서 힘이 쭉 빠져나갑니다. 손가락이 제멋대로 펴지며 대야 손잡이가 미끄러집니다. 쿵! 무거운 대야가 바닥에 떨어지며 절인 배추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소금물이 튀어 서희의 얼굴과 옷을 적십니다. 서희는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시멘트 바닥에 털썩 앉은 서희는 흩어진 배추들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다시 주워 담아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돕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서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어섭니다. 왼팔을 주물러 보지만 손가락 끝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진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사흘 안에 500포기를 다 담가야 하니까요.
오후 3시 양념을 만들기 위해 물을 썰던 서희의 손에서 또다시 사고가 벌어집니다. 칼을 쥔 왼손이 갑자기 후들거리더니 칼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집니다. 툭! 칼이 도마 위로 떨어지며 왼손 검지를 스칩니다. 순간 하얀 손가락에 붉은 선이 그어지고 이내 피가 스며 나옵니다. 아! 서희는 황급히 손가락을 입에 넣습니다. 비린 피맛이 혀끝에 닿습니다. 수도가로 달려가 찬물에 손을 씻어내지만 피는 계속 흘러나옵니다. 부엌 서랍에서 찾은 낡은 일회용 밴드를 손가락에 감아붙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녁 8시 진통제를 한 알 더 먹은 서희가 양념을 버무리고 있습니다. 매운 고춧가루 가루가 공기 중에 흩날리고 밴드를 감은 손가락이 쓰리고 화끈거립니다. 그때 갑자기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오릅니다. 서희가 황급히 일어나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달려갑니다. 으에.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구역질을 하지만 토할 것도 없습니다.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밥 한 술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요. 메스꺼움이 가라앉지 않아 한참을 변기를 붙들고 있던 서희는 겨우 몸을 일으켜 세면대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여자는 눈밑이 시커멓게 파이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습니다. 서희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마당으로 나옵니다. 어둠이 내린 마당에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김장이 서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낡은 센서 등이 깜빡거리며 위태롭게 불을 밝힙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서희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다시 배추 앞에 앉습니다. 왼팔은 이미 감각이 거의 없지만 오른손과 무릎으로 버텨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서희의 등이 바람에 흔들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만 갑니다. 밤 11시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지우가 골목 어귀에 차를 세웁니다. 피로에 찌든 지우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터벅터벅 대문으로 걸어옵니다. 대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비릿한 젓갈 냄새와 함께 참혹한 광경이 지우의 눈에 들어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희의 뒷모습. 손은 퉁퉁 부어올랐고 옷은 양념 범벅입니다. 서희의 몸이 작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서희야. 지우가 황급히 달려갑니다. 괜찮아? 너 혼자 지금껏 이러고 있었어? 서희가 남편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리려다 중심을 잃고 휘청거립니다. 이미 감각이 없어진 왼팔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서희가 쟁반 위에 있던 양념을 엎지르며 쓰러집니다. 아! 지우가 얼른 서희를 부축해 일으킵니다. 서희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다리는? 팔은 괜찮아? 어머니랑 지훈이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이 고생을 하고 있어? 지우가 서희의 어깨를 감싸주며 다급하게 묻습니다. 서희가 파르르 떨리는 손가락으로 거실 쪽을 가리키며 힘겹게 입을 뗍니다. 식탁? 식탁 위에. 지우가 서희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뛰어들어갑니다. 거실에는 먹다 남은 치킨 박스와 피자, 상자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식탁 위를 훑어보던 지우의 시선이 노란색 서류 봉투에 꽂힙니다. 여행사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봉투 옆에는 제주도 4박 5일 프리미엄 가족여행이라고 적힌 상세 일정표가 보란듯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일정표 옆에 놓인 영수증을 집어듭니다. 일시불로 결제된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지우의 눈을 의심케 합니다. 카드 명의자는 다름 아닌 한지우, 바로 지우 본인의 신용카드입니다. 이게 다 뭐야? 지우가 허탈한 웃음을 흘리며 영수증을 구겨쥐는 순간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 한 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시어머니 정순의 악필로 휘갈겨 쓴 메모입니다. 김장 맛있게 해놔라. 이번 여행도 내 남편 카드로 잘 다녀오마. 냉장고 반찬은 건드리지 마라. 지우가 메모를 떼어내 손 안에서 바스라질 듯 꽉 쥡니다. 지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혈관이 터질 듯한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치솟아 오릅니다. 으악! 지우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다시 마당으로 뛰쳐나갑니다. 서희는 엎어진 양념 그릇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지우가 서희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습니다. 당신 더 이상 이딴 짓 할 필요 없어. 서희가 남편의 서늘하고 퍼런 기세에 놀라 딸꾹질을 하며 묻습니다. 지우 씨, 왜 그래? 어머님이 김장 다 해놓으라고. 어머니? 그 사람들이 어머니야? 당신을 이렇게 부려먹고 자기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 내 카드로. 지우가 악을 쓰며 서희의 손에 들려있던 배추를 빼서 바닥에 패대기 칩니다. 바닥에 떨어진 배추잎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성이 완전히 끊어진 지우의 눈에 마당 한쪽에 놓인 거대한 김장독이 들어옵니다. 정순이 30년간 아끼던 서희가 하루 종일 뼈가 빠지게 담가 채워 넣은 가장 큰 항아리입니다. 지우가 성큼 항아리 앞으로 걸어갑니다. 서희가 지우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합니다. 안 돼, 지우 씨. 그거 깨면 안 돼. 어머님이 아끼시는 거야. 지우가 항아리 손잡이에 손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잠시 멈춥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 진동이 울립니다. 화면에 뜬 문자 메시지. 김장 다 했냐? 제주도 날씨 완전 좋다. 키읔키읔 마이너스 엄마. 지우의 눈빛이 변합니다. 다시 한번 정적이 흐릅니다. 지우가 항아리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성인 남자도 버거운 무게지만 분노가 힘을 줍니다. 아끼긴 개뿔. 이까짓 거 당신 목숨보다 중요해? 이 지긋지긋한 것들 다 끝내버린다. 지우 씨, 제발. 서희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우가 전력을 다해 항아리를 바닥으로 내리꽂습니다. 와장창. 귀를 찢는 듯한 괴음과 함께 두꺼운 온기가 산산조각 납니다. 항아리 안에 꽉 차 있던 붉은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마당을 덮칩니다. 마치 살인사건 현장처럼 붉은 핏빛 국물이 지우의 하얀 와이셔츠와 얼굴까지 튀어올랐습니다. 깨진 독조각들이 흉기처럼 바닥에 널브러지고 잘 절여진 배추들이 처참하게 널브러집니다. 지우는 서희를 등에 업습니다. 여기서 나가자. 더 이상 안 돼. 서희가 남편의 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낍니다. 미안해, 지우 씨. 나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미안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으니까. 지우가 대문을 걷어차듯 활짝 열어젖힙니다. 열린 대문 사이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마당으로 들이닥칩니다. 깨진 독조각 사이로 붉은 양념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센서 등이 꺼진 마당에는 처참한 정적만이 감돕니다. 지우는 절뚝거리는 아내를 업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사건 직후 지우는 서희를 근처 모텔방에 눕혔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든 아내의 이마를 닦아주던 지우가 입술을 꽉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는 다시 차를 몰아 어둠 속에 잠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깨진 김장독 냄새가 진동하는 마당을 지나 처마 밑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본체로 다가갑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본체 뚜껑을 열고 SD카드를 뽑아 안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이 빚은 반드시 갚아준다. 지우가 어둠 속에서 싸늘하게 중얼거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보증금 없는 월세 옥탑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낮에도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방에서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합니다. 천장에서는 밤마다 쥐가 타닥타닥 달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서희가 숨죽여 흐느낍니다. 흑, 흑, 미안해, 지우씨. 나 때문에. 지우가 라면 하나를 끓여 쟁반에 받쳐들고 다가왔습니다. 이불을 살짝 걷어내자 퉁퉁 부은 눈에 서희가 보입니다. 또 울어? 울지 말라니까. 당신 잘못 하나도 없어. 지우가 서희의 거칠어진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비빕니다. 그래도 부모님이랑 영까지 끊게 만들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 서희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죽으란 법 없어. 내가 내일부터 인력사무소 나갈 거야. 몸 쓰는 일이라도 해서 당신 호강시켜 줄게.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서 그 사람들한테 복수할 거야. 지우의 결연한 눈빛에 서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우는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새벽 5시면 일어나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좌판들이 파장 분위기인 시장 바닥에는 버려진 채소 쓰레기들이 뒹굽니다. 서희가 채소 가게 주인에게 쭈뼛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저 사장님, 여기 버리시는 배추 겉잎이랑 무 자투리 좀 가져가도 될까요? 주인이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가져가쇼. 어차피 버릴 건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희가 시장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흙 묻은 배추 겉잎과 무 자투리를 검은 봉지에 주워 담았습니다. 사람들이 거지 보듯 쳐다봤지만 서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희가 좁은 부엌에서 낡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주워온 채소들을 씻고 다듬어 자신만의 비법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재료 없어도 괜찮아. 정성이랑 비율만 맞으면 맛은 나와. 서희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육수에 고춧가루와 멸치 액젓을 섞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육수 소리와 함께 매콤하고 깊은 향기가 옥탑방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눅눅하던 곰팡이 냄새가 사라지고 풍부한 김치 양념 냄새가 지우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잠에서 깬 지우가 부엌으로 나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서희야, 이게 무슨 냄새야?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서희가 갓 버무린 겉절이 하나를 지우의 입에 넣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먹어봐. 버려진 것들로 만든 건데 맛은 기가 막힐 거야. 지우가 김치를 씹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감칠맛이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줍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서희야, 이거야. 우리 이걸로 일어설 수 있겠어. 어두침침한 옥탑방 단칸방에 맛있는 김치 향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지우와 서희가 동네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싼 국밥 2그릇을 시킵니다. 서희가 가방에서 작은 반찬통을 꺼냅니다. 뚜껑을 열자 팡하고 터지듯 알싸하고 상큼한 김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옆 테이블에서 국밥을 먹던 손님이 코를 킁킁거립니다. 와, 냄새 죽인다. 얼른 먹자. 국밥집 주인 할머니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야, 이게 뭐야? 어디 맛 좀 보자. 할머니가 염치불구하고 손으로 김치 한 쪽을 집어 입에 쑥 넣습니다. 우물우물 씹던 할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집니다. 이게 뭐야? 내가 평생 김치 장사했는데 이런 맛은 처음이다. 도대체 뭘 넣었길래 이런 맛이 나냐? 그날 저녁 국밥집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옵니다. 할머니,
아까 그 김치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그 남자 손님은 김치 한 조각을 우아하게 집어 입에 넣습니다. 순간 동작이 멈춥니다.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배추의 맛이 혀끝을 감싸고 뒤이어 깊은 감칠맛이 폭발하듯 밀려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갓 지은 밥 위에 올려주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남자 손님의 눈가에 순식간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이 맛은 남자 손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명함을 꺼내 지우에게 내밀었습니다. 금박으로 글로벌 한식 브랜드 K푸드 대표이사 김성호라는 글자가 번쩍입니다. 실례했습니다. 저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방금 부인께서 만드신 김치를 맛보고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결례를 범했습니다. 지우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명함과 김성호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그래서요. 무슨 용무시죠? 당장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김치 전 세계에 통할 맛입니다. 아니, 반드시 통합니다. 낡은 국밥집 테이블 위에서 수십억 원이 오갈지도 모르는 운명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침침한 옥탑방에서 시작된 희망의 씨앗이 이제 막 땅을 뚫고 새싹을 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투자 유치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초여름 아침입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다시 담는 항아리 김치 제1공장의 아침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분주합니다. 최신식 위생 설비가 갖춰진 공장 내부에서는 하얀 위생복과 마스크로 무장한 직원들이 쉴 새 없이 배추를 나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로 공장장 완장을 찬 서희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라인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희가 절인 배추 라인 앞에 멈춰서서 배추 한 잎을 뜯어 맛을 봅니다. 잠시 후 서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장에 울려 퍼집니다. 잠깐만요. 스톱, 라인 세우세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뚝 끊기고 정적이 흐릅니다. 작업 반장이 당황하며 달려왔습니다. 공장장님, 왜 그러십니까? 납기 맞추려면 바쁜데요. 지금 배추 절임 상태가 균일하지 않아요. 소금 농도가 지난번보다 0.5% 낮아요. 이거 전량 폐기하세요. 네, 전량이요? 이거 다 버리면 손해가 얼마인데요? 서희의 단호한 눈빛이 반장을 향합니다. 맛이 변하면 고객이 떠납니다. 제 이름 걸고 나가는 김치에 타협은 없어요. 다시 절이세요, 당장요. 불편한 다리로 서 있기도 힘들 텐데 서희의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올 듯한 기백이 느껴집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지켜보던 김성호가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다시 담는 항아리라. 처음엔 이름이 불길하다며 반대하던 이사들도 이제는 입을 다물었지. 브랜드 런칭 초기 다시 담는 항아리라는 이름 때문에 위생 논란이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깨진 항아리를 다시 붙이고 그 자리에 복을 채워 넣는다는 서희의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파격적인 이름이 호기심을 자극했고 맛을 본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홈쇼핑 런칭 방송 당일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스튜디오 한가운데 유명 쇼호스트가 갓 담근 다시 담는 항아리 포기 김치를 손으로 쭉 찍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김치의 붉은 빛깔과 배추의 결을 클로즈업하자 모니터 화면 가득 윤기가 흐릅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들리시나요? 아삭하고 터지는 이 소리. 쇼호스트가 김치를 흰 쌀밥 위에 척 걸쳐 크게 한 입 먹습니다. 스튜디오 앞 모든 스태프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와, 정말 미쳤습니다.
제가 방송 10년 하면서 수많은 김치를 먹어봤지만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시원하면서도 뒤끝이 개운한 감칠맛. 이게 바로 윤서희 공장장님의 인생이 담긴 맛입니다. 부조정실의 모니터 화면에는 주문 건수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리며 상담원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야, 서버 확인해. 주문 폭주해서 다운될 것 같아. 건수 계속 올라가. PD가 헤드셋을 잡고 흥분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방송 시작 15분 만에 준비된 1차 물량 8,000세트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화면 하단에 붉은색 글씨로 전량 매진 자막이 화려하게 뜨고 폭죽 그래픽이 터집니다. 매진입니다. 방송 시간 40분이나 남았는데 전량 매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쇼호스트의 멘트와 함께 방송이 종료되자 스튜디오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모니터룸 구석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던 지우가 주먹을 불끈 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해냈어, 서희야. 우리가 해냈어. 지우가 옆에 있던 김성호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눈시울을 붉힙니다. 김성호도 지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를 건넵니다. 축하합니다, 한 대표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 기세라면 연 매출 120억은 우습게 넘길 겁니다. 카메라 뒤편에 서 있던 서희가 화면을 향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고객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1년이 흐른 뒤 서희는 꾸준한 재활 치료 덕분에 왼팔 기능을 70%까지 회복합니다. 지우는 부사장 직함을 달고 서희는 생산이사로서 회사를 이끌어갑니다. 연 매출은 실제로 120억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단독주택,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긴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순과 지훈이 퉁퉁 부은 라면 냄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을 밝히는 건 지훈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홈쇼핑 방송 화면뿐입니다. 형수, 아니, 저 형수 맞지? 지금 홈쇼핑 나오는 거. 지훈이 젓가락으로 집어 올리던 면발을 툭 떨어뜨리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작은 화면 속에서 전량 매진, 연 매출 120억 예상이라는 자막이 지나가고 서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면 국물을 들이켜던 정순이 지훈의 폰을 낚아채듯 빼앗아 들었습니다. 뭐라고? 어디 봐봐. 며느리가 진짜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야? 정순이 화면 속 며느리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화면 속 서희는 예전에 찌질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당당한 사업가의 포스를 풍기는 모습에 정순의 배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이 도둑년. 이게 다 내 김치 비법 훔쳐가서 성공한 거야. 내 덕이라고. 정순이 억지를 부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건 촛불 그림자의 일렁뿐입니다. 지훈이 핸드폰으로 검색창을 띄우며 호들갑을 떱니다. 엄마, 이거 봐. 인터넷 기사 난리 났어. 인생 역전 김치 여왕, 품절 대란. 댓글들도 다 맛있다고 칭찬 일색이야. 형은 부사장이고 형수는 공장장이래. 아, 짜증나. 나도 저기 껴서 한 자리 썼으면 외제차 끌고 다닐 텐데. 이게 다 그 여우 같은 년이 우리 사이 이간질해서 그런 거야. 당장 방송국 찾아가자. 가서 내 목 내놓으라고 해야겠어. 정순이 벽에 걸린 낡은 외투를 주섬주섬 챙겨 입으며 씩씩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탐욕과 질투가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댁 식구들의 복수 계획이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음침한 모텔방에서 지훈과 정순, 그리고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버가 마주 앉았습니다. 유튜버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정순을 훑어봅니다. 할머니, 연기 좀 되시죠? 좀 더 불쌍해 보여야 해요. 옷도 좀 찢고 머리도 헝클어뜨리고요. 정순이 기다렸다는 듯 웃옷 단추를 뜯어내고 머리를 산발로 만듭니다. 아이고, 내가 며느리한테 맞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내 연기 하나는 기가 막히지? 근데 돈은 확실히 주는 거지? 걱정 마세요. 조회수 터지면 수익 배분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대신 오늘 저녁 파티장에서 그림 한번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유튜버가 씩 웃습니다. 그날 저녁 시내 특급 호텔 연회장에서는 다시 담는 항아리 김치 창립 1주년 기념 파티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재계 인사들과 직원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축하를 나눕니다. 무대 위로 지우가 마이크를 잡고 올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자 동반자인 아내 윤서희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대형 스크린에 지우가 준비한 서프라이즈 영상이 재생됩니다. 시장 바닥에서 배추를 줍던 서희의 모습부터 공장에서 밤을 새우며 일하는 모습들이 감동적인 음악과 함께 흘러나옵니다. 서희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무대 위로 올라와 지우에게 꽃다발을 받습니다. 직원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바로 그 순간 연회장 입구 쪽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비켜. 내가 사장 어미다. 이것들아 비키라고.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정순이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난입합니다. 일부러 흙을 묻히고 찢어진 옷을 입은 정순의 행색은 노숙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파티장의 음악이 뚝 끊기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립니다. 지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서희가 공포에 질려 지우의 팔을 꽉 잡습니다. 정순이 무대 쪽을 향해 고함을 지릅니다. 야, 이 천하의 불효자놈아. 며느리년이랑 짜고 어미를 길바닥에 내쫓아?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순식간에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지우가 보안 팀장에게 눈짓을 보내며 낮게 말합니다. 당장 끌어내세요. 조용히 처리해요.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정순의 양팔을 붙잡습니다. 정순은 끌려나가면서도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칩니다. 이거 안 나. 사람들아, 저 겉만 번지르한 년이 시어머니를 때리고 쫓아냈어. 내가 증거야. 정순이 끌려나가면서 지우와 서희를 향해 쏘아보는 눈빛에는 섬뜩한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갑니다. 파티장 밖 어둠 속에 숨어있던 유튜버의 카메라가 렌즈를 번뜩이며 이 모든 과정을 고화질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소란이 정리된 후 파티는 엉망이 된 분위기 속에 서둘러 마무리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리무진 뒷좌석, 지우와 서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돕니다. 서희가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자 지우가 그녀의 손을 감싸줍니다. 놀랐지?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 조용한 차 안을 채우던 라디오 뉴스에서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성공 신화로 주목받던 식품 기업 다시 담는 항아리 여성 최고 경영자가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유기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동시에 지우와 서희의 핸드폰 알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지우가 황급히 핸드폰을 켜자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정순이 멍든 얼굴로 오열하는 썸네일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습니다. 다시 담는 항아리 김치 대표 폐륜 논란, 단독, 시어머니의 피눈물 인터뷰 공개, 며느리가 악마였다. 조회수는 이미 수십만 회를 넘어가고
댓글창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서희가 핸드폰을 떨어뜨리며 호흡 곤란을 호소합니다. 평온하던 서울의 밤 아래 성공의 탑을 무너뜨리려는 거대하고 추악한 두 번째 폭풍이 그들을 향해 입을 벌리고 덮쳐오고 있습니다. 지우가 입술을 깨물며 기사에게 소리칩니다. 차 돌려요. 회사로 갑니다. 당장. 리무진이 거칠게 유턴하며 어둠 속을 질주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세상은 밤사이 올라온 영상 하나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김치 여왕의 두 얼굴, 폐륜 며느리, 윤서희 공장장 인성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로 도배되었습니다. 악의적인 편집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영상 속에서 정수는 눈두덩이에 보라색 멍분장을 하고 찢어진 옷을 입은 채 카메라를 향해 덜덜 떨고 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주는 밥을 못 얻어먹어서 며칠을 굶었는지 몰라요. 김치 사업 성공하더니 시어머니를 아주 벌레 보듯 하고 툭하면 손찌검을. 정순이 마른 침을 삼키며 거짓 눈물을 쥐어짜자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 회를 돌파합니다. 댓글창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맹신하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폭주합니다. 와, 사람이 어떻게 저래? 성공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저런 사람이 만든 김치를 어떻게 먹어? 당장 불매운동 갑시다. 시어머니를 때려? 진짜 악마가 따로 없네. 회사로 출근한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사무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댑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환불 요청과 욕설 전화에 고객센터 직원들이 하나, 둘씩 헤드셋을 벗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설상가상으로 공장 시찰을 나갔던 서희가 이 사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공장 입구에는 이미 유튜버들과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서희를 발견한 그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듭니다. 윤서희 이사님, 시어머니 폭행 사실입니까? 어머님을 굶기셨다는데 변명 한마디 해주시죠. 돈 버니까 시댁은 필요 없다. 이건가요?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고 마이크가 서희의 얼굴을 찌르듯이 들어옵니다. 서희가 창백한 얼굴로 뒷걸음질 치다 가슴을 부여잡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이 겹쳐 눈앞이 하얗게 변합니다. 헉! 허! 서희가 현기증을 느끼며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와 서희를 둘러싸고 구급차를 부르지만 유튜버들은 쓰러진 서희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생중계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불리하니까 쓰러진 척하는 것 좀 보세요. 역시 연기 대상감입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지만 군중들은 길을 비켜주기는커녕 구급차 창문에 카메라를 들이대기에 바쁩니다. 이 모든 광경을 뉴스 화면으로 지켜보던 지우가 책상을 내리치며 비명을 지릅니다. 이 미친 새끼들이. 지우가 당장이라도 현장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회사 로비까지 기자 때문에 꼼짝없이 사무실에 갇힌 신세입니다. 그때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보낸 팩스가 줄지어 도착합니다. 내용은 하나같이 계약 해지 통보와 입점 취소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다시 담는 항아리 주가가 하한가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서희는 응급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의식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김성호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지우를 호출합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고 차갑습니다. 김성호가 평소에 온화한 미소를 거두고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던집니다. 한 대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투자자들이 전원 자금 회수하겠다고 난리입니다. 대표님, 이건 모함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돈을 노리고. 김성우가 말을 끊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대중이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바닥을 쳤어요. 김성우가 탁자를 톡톡 치며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3일입니다. 3일 안에 이 사태를 완벽하게 수습하고 여론을 되돌려 놓으십시오. 만약 그러지 못하면 대표직 해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막아들릴 수가 없습니다. 지우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지우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 로비로 내려옵니다. 그때 구석진 기둥 뒤에서 익숙한 휘파람 소리가 들립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지훈이 껌을 짝짝 씹으며 지우 앞을 가로막습니다. 요, 부사장님? 아니, 백수 되실 광 대표님? 지우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동생을 내려다봅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또 무슨 짓을 꾸미려고? 지훈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지우에게 바짝 다가와 속삭입니다. 형, 상황 보니까 답 안 나오지? 형수 병원에 실려가고 회사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내가 해결책 하나 줄까? 해결책? 지훈이 비열하게 웃으며 손가락 2개를 펴보입니다. 현금 20억 아니면 회사 지분 30% 넘겨.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오해였다. 며느리는 효부다 하고 해명 영상 찍어줄게. 어때? 싸게 먹히는 거지? 지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당장이라도 저 역겨운 입을 갈겨주고 싶지만 지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머니 속에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초소형 녹음기 작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운명의 역전을 위한 마지막 카드가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억, 그 큰 돈을 주면 정말 물러날 거야? 지우가 짐짓 흔들리는 척하며 되묻자 지훈이 낚였다는 듯 신이 나서 떠들어댑니다. 아, 당연하지. 우리도 형 망하는 건 원치 않아. 그냥 돈이 좀 필요한 거지. 어차피 대중은 개돼지야. 우리가 눈물 좀 흘리고 감성팔이하면 금방 또 아이고 효부연내하고 빨아준다니까. 선동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돈 내놔. 지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납니다. 필요한 말은 다 녹음되었습니다. 지우가 지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칩니다. 잘 들었다. 지훈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뭐? 형, 지금 선택권 없는 거 알지? 3일 뒤면 형 빈털털이야. 법대로 하자, 쓰레기들아. 내 회사, 내 아내 건드린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지우가 로비의 보안 요원들을 손짓해 불렀습니다. 이 사람 업무 방해 및 협박범입니다. 당장 경찰에 넘기세요. 지훈이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야, 한지우. 너 후회 안 해? 너 진짜 끝장 보고 싶어? 지우는 흐트러진 넥타이를 고쳐 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지우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잠든 서희의 곁에 앉습니다. 서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지우가 서희의 손을 잡고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댑니다. 미안해, 서희야. 내가 너무 늦었지. 이제 다 끝낼게. 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서희의 손등을 적십니다. 그날 밤 지우는 핸드폰을 들어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합니다. 변호사님, 전입니다. 준비는 다 됐습니까? 수화기 너머 변호사의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대표님. 모든 증거 자료 정리 끝났습니다. 방송국과 기자들에게 연락도 다 돌렸습니다. 백업해둔 2년 전 그날 밤 CCTV 영상, 그리고
오늘 녹취한 파일까지 내일 기자회견에서 전부 터뜨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요. 알겠습니다. 내일은 대한민국이 뒤집힐 겁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다시 담는 항아리 김치 본사 대회의실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유튜버들이 든 셀카봉이 창과 방패처럼 뒤엉켜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단상 위에는 진실규명 기자 회견이라는 검은 현수막이 무겁게 걸려 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지우가 굳은 표정으로 회견장에 들어섭니다. 지우가 등장하자마자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질문을 쏟아냅니다. 한지우 대표님, 어머님 폭행 사실 인정하십니까? 아내분이 시어머니를 굶겼다는데 사실입니까? 페륜 기업이라는 명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지우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자 장내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찹니다. 지우가 물 한 모금을 마셔 목을 축인 뒤 좌중을 압도하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 아내와 회사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유튜버가 소리를 지릅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증거를 내놓으세요. 지우가 그 유튜버를 똑바로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증거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지우의 신호와 함께 회견장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영상 하단에는 2년 전 11월 사건 당일이라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쪽 팔을 저는 서희가 산더미 같은 배추 앞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고화질로 나옵니다. 잠시 후 화면 한쪽에서 여행 가방을 끄는 정순과 지훈, 그리고 시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영상 속 정순이 서희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치며 소리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됩니다. 이거 오늘 안에 다 못 끝내면 국물도 없다. 우린 제주도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올 테니까 꾀부리지 말고 해. 서희가 울면서 바지가랑이를 잡지만 지훈이 발로 툭 차버리고 웃으며 대문을 나서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재생됩니다. 영상이 끝나자 시끄럽던 회견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함이 흐릅니다. 기자들은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황급히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저게 뭐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두고 여행을 간 거야? 여기저기서 탄식과 욕설이 터져 나옵니다. 지우가 마이크를 다시 잡고 차분하게 말을 잇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아내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착취당하고 버려진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제 제 친동생이 회사 로비에서 저에게 한 제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우가 녹음기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를 통해 지훈의 비열한 목소리가 회견장을 쟁쟁 울립니다. 현금 20억 아니면 회사 지분 30% 넘겨.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오해였다. 며느리는 효부다 하고 해명 영상 찍어줄게. 어차피 대중은 개돼지야. 우리가 눈물 좀 흘리면 금방 또 빨아준다니까. 선동하면 그만이야. 맨 앞줄에 앉아있던 기자가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습니다. 실시간으로 기자 회견을 중계하던 유튜브 채팅창의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와, 소름 돋는다. 우리가 개돼지라고? 저런 쓰레기들한테 우리가 속은 거야. 다시 담는 항아리 김치 불매가 아니라 돈 줘야겠네. 미안합니다, 대표님. 순식간에 타닥거리는 타자 소리가 빗소리처럼 회견장을 채웁니다. 그때 회견장 뒷문이 열리고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카메라의 렌즈가 뒤쪽을 향해 돌아갑니다. 병원복을 입은 서희가 휠체어에 앉아 있고 그 뒤를 김성우가 묵묵히 밀고 들어옵니다.
서희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우가 단상에서 내려와 서희의 휠체어를 단상 중앙으로 이끕니다. 서희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저는 폐륜 며느리 윤서희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시댁의 노예로 살았던 생존자입니다. 서희의 목소리는 작지만 힘이 있습니다. 서희가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낡은 일기장과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어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시집살이를 하며 겪었던 폭언과 폭행이 기록된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로 인해 얻은 우울증과 신체적 상해를 증명하는 대학병원 진단서입니다. 스크린에 서희의 진단서와 멍든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정순이 며느리의 친정 묘소에 오물을 투척하고 보낸 협박 문자까지 공개되자 기자들 사이에서 분노의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맨 뒤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레카 유튜버들이 슬금슬금 장비를 챙겨 뒷문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문을 열기도 전에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쳐 출구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기자, 회견장 구석, 커튼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두 사람을 향해 걸어갑니다. 바로 정순과 지훈입니다. 박정순 씨, 한지훈 씨, 당신들을 공갈 미수 및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정순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웁니다. 정순이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드러눕니다. 이건 음모야. 전현이 다 조작한 거야. 나 이거 안 나. 정순이 발악을 하며 서희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보지만 이제 그 눈빛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가 정순의 추한 모습을 향해 플래시 세례를 퍼붓습니다. 할머니, 대중이 개돼지라고 하셨습니까? 돈 20억 요구한 거 인정하십니까? 질문 세례에 정순이 고개를 돌리며 얼굴을 가립니다. 옆에 있던 지우는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경찰에게 질질 끌려갑니다. 형, 나 좀 살려줘. 한 번만 봐줘.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지훈이 지우를 향해 비굴하게 애원하지만 지우는 차가운 눈으로 동생을 내려다볼 뿐입니다. 죄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법대로 해라.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두 모자를 태우고 사라집니다. 도망치려던 레카 유튜버들 역시 공범 혐의로 현장에서 줄줄이 연행됩니다. 회견장이 정리되자 김성호가 단상으로 올라와 지우와 서희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두 분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흔들렸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투자자들을 설득해 전폭적인 재투자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성호의 사과에 서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대표님. 믿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진 순간 지우가 서희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지우의 눈에서도 터져 나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서희야. 지우 씨도. 우리 이제 진짜 끝난 거지? 응, 다 끝났어. 이제 우리를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어.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 앞이라는 것도 잊은 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마주한 승리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맑은 하늘에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서로를 부둥켜 안은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춥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어느 추운 날 아침, 서울 변두리 한 주택가에 따뜻한 밥상이라는 간판이 걸린 새 건물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곳은 과거 정순과 만수,
지훈이 살던 압류된 집터에 세워진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앞마당에는 한때 김장독이 놓여 있던 자리에 이제는 채소밭이 정갈하게 가꿔져 있고 대문 옆에는 누구나 환영합니다라는 따뜻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급식소 안 긴 테이블마다 끼니를 해결하러 온 노숙자와 독거노인들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봉사자들이 뜨끈한 된장찌개와 흰 쌀밥을 정성스럽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봉사자들의 손놀림에는 누가 봐도 숙련됨이 묻어납니다. 맨 뒤 테이블 구석, 낡은 패딩 점퍼에 털모자를 푹 눌러 쓴 한 할머니가 어깨를 움츠린 채 턱을 괴고 앉아 있습니다. 바로 정순입니다. 정순의 얼굴은 2년 전보다 훨씬 깊게 주름이 파였고 그나마 있던 살도 쏙 빠져볼이 푹 꺼져 있습니다. 출소 후 일자리도 집도 없이 거리를 떠돌던 그녀는 결국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앞사람이 자리를 비우자 정순이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배식대 앞으로 다가갑니다. 고개를 숙인 채 낡은 쟁반을 내밀자 마스크를 쓴 봉사자가 묵묵히 쌀밥 한 공기를 퍼서 올려줍니다. 국을 받기 위해 정순이 한 발 옆으로 이동합니다. 그때 국을 퍼주는 봉사자의 손목이 잠깐 드러나며 소매 밑으로 까만 점 하나가 보입니다. 동전만 한 크기의 선명한 검은 점, 정수는 그 점을 잘 압니다. 아들 한지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오른손 손목의 점입니다. 정순의 시선이 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봉사자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가려진 얼굴이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우입니다. 지우도 정순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입니다. 정순의 손이 파르르 떨립니다. 입술이 바들거리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국자를 든 지우의 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우가 정순의 국그릇에 뜨끈한 된장찌개를 천천히 따라줍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짧게, 아주 짧게 말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정순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우는 다시 시선을 돌려 다음 사람을 향해 국자를 듭니다. 다음 분 오세요. 정순이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들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테이블에 쟁반을 내려놓고 숟가락을 들어 밥 한 술을 뜹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된장찌개 위에 올려진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정순의 몸이 굳어집니다. 이 맛, 이 감칠맛, 며느리 윤서희가 만든 바로 그 김치의 맛입니다. 정순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껴 옵니다. 목 놓아 울고 싶지만 주위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소리를 죽여가며 오열합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이 김치 위로 똑똑 떨어집니다. 배식을 끝낸 지우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고 뒷문으로 빠져나옵니다. 문 밖에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서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희의 왼손엔 회복의 증거인 듯 힘있게 쥐어진 핸드백이 들려있고 오른손은 지우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다 끝났어? 서희가 부드럽게 묻자 지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진짜로 이제 다 끝났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골목을 걸어 나옵니다. 급식소 간판 너머로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입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평온하고 가볍습니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의 걸음걸이입니다. 한 달 뒤 인도네시아 발리의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해변가입니다. 야자수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하얀 모래사장 위로 파도가 철썩거리며 밀려옵니다.
한 커플이 야자수 그늘 아래 비치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남자는 화려한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여자는 노란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 손에는 열대 과일이 수북이 담긴 트로피컬 칵테일이 들려 있습니다. 지우와 서희입니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서희가 스마트폰을 들어 셀카를 찍습니다. 지우가 장난스럽게 V를 그으며 활짝 웃습니다. 서희도 따라 웃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가득합니다. 서희가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며 짧은 글을 덧붙입니다. 깨진 항아리에도 꽃은 핍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미소는 그 어떤 말보다도 웅변합니다. 악연은 끝났고 복수는 완성되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그들만의 평화로운 삶뿐입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줌아웃하며 푸른 하늘과 바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를 꼭 껴안은 채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담아냅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떠오릅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놓아줌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법과 정의가 그 용서보다 먼저 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지우와 윤서희는 그 모든 과정을 이겨냈고 마침내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따뜻한 밥상 급식소를 통해 세상에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는 한때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들조차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화면이 완전히 검게 변하며 이야기가 끝납니다.